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보는 조간딱풀 8월 1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홍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마는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그래서 오늘 각 조간 일면 그 기사는 주로 이 홍수 피해 그 원인,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보시면은 4대강 공방만 하다 중소하천 무너졌다. 자, 이렇게 4대강 공방, 문재인 대통령이 한참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나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든 4대강의 어떤 물관리 효과를 따져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있었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수자원공사 땡관리, 구멍났다. 구멍난 수공 땡관리, 이런 것을 또 분석을 했고요. 한겨레 신문은 전반적으로 물 빠진 자리 고스란히 드러난 치수 남맥상, 물 빠진 자리 고스란히 드러났다. 치수 물관리의 남맥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좀 눈에 띄는 일면 토끼사가 있습니다. 자, 집 팔고 벼슬, 집을 팔고 벼슬,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자, 어제 청와대 인사가 있었죠.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 인사가 있었는데 집을 팔고 벼슬을 받았다. 자, 그리고 좀 미묘하게도 그 옆에 기사는 7억에서 10억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문재인 정부들은 무섭게 뛴 서울 아파트값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집을 팔고 벼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그렇게 막 뛰는데도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택이 2개면은 하나는 팔아야 됐다는 거죠, 서울에서. 자, 어제 인사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수석에는 윤창열 전 국정운영실장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2명 모두 2주택자다. 그래서 인사 직전에 한 채씩 팔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그때 몇 가지 공직 기준이 있었죠. 다 어겼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정부 말기에 들어서면서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이것이 인사의 새로운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집 팔고 벼슬. 아마도 이 청와대가 한 채는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는, 참 이것이 정상적인가 싶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 2채 있으면은 못한다. 그래서 청와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택 정책의 실패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떠넘기는 그런 양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매간 매직이 아니고, 이렇게 좀 결은 다릅니다만은 벼슬을 돈을 주고 파는 매간 매직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매주 매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택을 팔고 직을 넣는다. 지금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값파동 책임이 마치 다주택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넘기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서실, 다주택 논란이 된 비서실만 지금 인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을 위반한 쪽은 정책실이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끄는 정책실, 그리고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쪽이 오히려 책임자고, 특히 정책실, 김상조 정책실에 경제수석도 있고 3명의 수석도 있고 경제보좌관도 있는데, 이쪽이 책임인데 이쪽은 그냥 놔둡니다. 이쪽은 놔두고 비서실 논란이 된, 다주택 논란이 된 노영민부터 실장부터 그쪽만 가지고 계속 덜 쓰시고, 이쪽은 가만 놔둡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일종의 오기죠. 오기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일보 8면에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개편을 표현을 하기를, 자, 수습급 이상 절반 갈았습니다. 15명 중 7명이 바뀌었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불난 집 놔두고 옆집에 물새를 퍼붓느냐. 불난 집은 정책실이죠. 정책의 라인입니다. 정책의 라인인데 그쪽에 물을 퍼부어서 불길을 꺼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놔두고 바로 옆집 정책실 옆에 김상조가 이끄는 정책실 옆의 노영민이 이끄는 비서실만 가지고 이렇게
물세례를 퍼부느냐 이겁니다. 부동산 책임론 빗발치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뭐 책임이 크죠. 그런데 또 비서실 중에서도 노영민은 또 아직 안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안 하고 그 밑에 그 다른 수석들을 교체를 했죠. 사실 국민소통수석이 부동산 정책에가 무슨 직접적인 책임이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공동 책임이지만은 어쨌든 노영민은 그냥 또 놔뒀고 아직도 교체 여부를 결심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사를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과 권력 하나는 놓아야 하는 시대, 또 동아일보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하고 권력 두 개 다는 가질 수 없다. 과거에는 돈과 권력 이 두 개가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집과 권력, 집 있으면 권력 못 갖는다. 자, 이래서 신임 수석 2명이 다주택 처분 중이다. 그리고 어제 임명한 3명은 모두 1주택자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공직의 인력풀 줄어들 수도 있다. 공직 인력풀이 줄어들겠죠. 주택이 2채 있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력풀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정권의 무능력 그리고 현실 파악을 못하는 대통령 전혀 상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지율 하락 이런 게 나오니까 가장 먼저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정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레인더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됐는데 그 몇 가지 징후들 그 중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민주당 여당의 청와대 공격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단 민주당으로 보면은 장기 집권, 이해찬이 장기 집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재집권에 좀 비상이 걸렸죠. 요즘 지지율 보면은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다 여당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차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몇 군데서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우선 어제 석간신문이죠. 어제 오후에 나온 문화일보 6면을 보시면 이 분석 기사가 잘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옥신각신 이것이 당청 갈등의 시발점이 되나요? 당청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와대 안에 참모들의 주택 가지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부터 팔아라 말아라 서로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싸웠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이것을 놓고 당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 앞으로 이것이 당과 청와대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 이겁니다. 당에서는 지지율 하락이 일어나니까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는 청와대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청와대가 최재성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기용을 했죠. 자, 이것이 뭐냐? 정무수석이 기용을 했는데 정무수석이 대야관계를 풀으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지금 대야 협치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최재성 강성이죠. 강성 친분이고 또 여당 안에서 굉장히 발언이 없습니다. 그것을 최재성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결국은 대야 협상용이 아니고 대여 견제용이다. 오히려 청와대가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동향을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최재성을 기용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당대회 후 8월 전당대회 후에 당청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때 이낙연이 되든 김부겸이 되든 누가 되든 그때 그 시점이면은 청와대와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또 자기 대권을 위해서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본격화되겠죠. 자, 어제 석간뿐이 아니고 오늘 조선일보 3면, 중앙일보 3면도 그런 기사인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어제 통계청이 7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죠. 그 동향 발표에서 실업자가 113만 명, 21년 만에 착.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이 나아져 다행이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도대체 이야기하는지 통계청이 이런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경제부총리가 고용이 나아져 다행이다. 이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엉뚱한 말, 전혀 상관과 맞지 않는 말, 그것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특히 어제 당정청 수해복구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막 이렇게 막 자아자찬을 막 하니 이해찬 대표조차도 참 듣기 민망했던지 한 소리 했다는 것이죠. 지금 성장률 홍보할 때냐? 김상조, 면박준, 이해찬. 지금 이 성장률 홍보하고 있을 때냐? 자, 당청 갈등의 한 단면이죠. 당청 갈등이 시작된 한 단면입니다. 당정청 수해복구 대책회의에서 김상조가 경제 이야기만 하자 이해찬이 질타를 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자아자찬 좀 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직접 말 못하고 자아자찬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문재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말 못하고 아직은 나중에는 뭐 문재인 직접 공격할 겁니다. 아직은 직접 말 못하고 정책실장이나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만만하게 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중앙일보 3면은 이겁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뭐 만들겠다고 또 문재인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식 통제냐 이런 비판도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감독기구 출범할 때는 강제 단속 저항 커질 거다 이러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감독기구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여러 사람들이 공무원 자리만 늘리나 이런 우려도 많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 또 다선 의원, 민주당 중진도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가 없어서 부동산 값이 올랐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제대로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제대로 만들고 있다. 상당히 날쌘 비판이죠. 이 정도면 아주 날쌘 비판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숨죽여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날쌘 비판을 한 것이고, 결국 레임덕의 여러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여당의 청와대 공격인데 그것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앞으로 다른 증상들도 계속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간 딱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